네, 안녕하세요. 이번 컨퍼런스 발표를 진행하게 될 맥데이터의 박선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물류를 위한 장애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컨퍼런스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간략하게 일단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여기 오신 업체 이제 기업 담당자들께서 맥데이터라는 회사라는 어느 곳인가 대부분 이제 처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는 어떠한 회사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진행하게 된 배경, 그리고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이제 모니터링 방안, 그다음에 현재 구축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저희 맥데이터라는 회사는 IT 비즈니스 구성 요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장애 모니터링을 하는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제품을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5G 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 시티, 아니면은 스마트 팩토리, 이런 다양한 곳에서 저희 제품을 현재 적용하거나 아니면 도입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컨소시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테크 회사다 보니까 국내 다양한 이제 모니터링 관련된 특허를 30여 가지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5G 보안 쪽에 관련된 보안 모니터링 국제 표준 특허까지 취득을 해서 그것도 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 때 저희 이제 기술을 좀 인정을 받아서 퀄컴과 이제 IoT 스마트 시티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퀄컴의 이제 국내 업체들 중에 이제 하나의 이제 파트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좀 다양한 세미나를 퀄컴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20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5G 보안 포럼의 창립 멤버로서 저희가 활동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TTA하고 같이 해서 국제 5G 표준인 SG17의 5G 보안 쪽에 국제 표준 기고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 2022년 9월에 저희가 이제 5G 국제 표준 최종에 이제 채택이 되어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다양한 쪽으로 좀 설명을 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 최종 국제 표준 기술을 좀 적용해서 다들 이제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17년, 18년도에 이제 퀄컴이랑 IoT 스마트 시티 파트너십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마트 시티 파트너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성능 모니터링 융합 기술 분야의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서 퀄컴이 가지고 있는 이제 5G 칩셋이나 LTE 칩셋, 이러한 다양한 칩셋에다가 저희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서 이제 보안 쪽 관련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제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분류 시스템이 점점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지능형 통합 플랫폼이 점점 더 이제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 좀 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IP 카메라를부터 시작으로 해서 각종 스마트 센서라든지 아니면 자동화 로봇, 또한 이제 지능화된 IoT 기반의 제품들이 항만이나 물류센터, 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대부분 최신 기술이 좀 접목이 돼서 운송이나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다양한 최신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목적으로는 당연하게도 이제 물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효율화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비용의 감소를 좀 이제 목표로 대부분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단순한 물류 시스템이 아닌 확장된 통합 플랫폼으로 지금 현재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첨부된 이제 이미지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항만부터 시작해서 물류센터, 그리고 그것들을 관제하는 통합 관제 플랫폼까지 해서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기존에 이제 와이파이 망이나 아니면 LTE 망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와이파이나 LTE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지연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5G로 좀 변환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성 방식이 좀 많이 변함에 따라서 통합 장애 모니터링이 점점 더 이제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양한 이제 신규 기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이제 복잡해짐에 따라서 관리적인 이제 측면의 시각화가 상당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류 시스템 같은 경우는 IT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장비 구성이나 연계 시스템, 망 구성, 장애 요소들이 대부분 단순하게 동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부터 장비 구성이 좀 다양하게 좀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지능형 스마트 센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IP 카메라, 아니면 지능형 관제 시스템 등등 다양한 장비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고, 이에 따라서 연계 시스템들이 상당하게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연계 시스템의 복잡함에 따라서 장애 요소도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이제 복잡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통합 장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 비즈니스에 대해 구성 요소의 장애는 좀 매우 다양하게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관점으로는 장애를 이제 성능적, 보안적 측면 총 두 가지 측면으로 장애를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애는 이제 의도적인 장애와 비의도적인 장애로 또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의도적인 장애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공격이나 아니면 해킹에 의해서 발생되는 장애를 의도적인 장애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비의도적인 장애는 시스템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시스템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장애를 비의도적인 장애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애에 대해서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고 우선순위가 낮다라는 건 없습니다. 장애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장애, 비의도적인 장애, 그리고 성능적인 장애, 보안적인 장애, 모든 장애가 다 중요한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시스템들을 관리하고 보고 있는 장비들은 많은 기업들이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각각의 이제 포인트적으로만 장비를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의 원인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IoT 단말기, IoT 장치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쪽에서는 자기네들 장치는 잘 살아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관리하는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업체에서는 우리 네트워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아니면 이제 이 장치들을 총괄하는 시스템 쪽에서도 저희 시스템 쪽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현재는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고 이제 이런 부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장애를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새롭게 나온 네트워크 기반 솔루션인 NPMD라는 기술이 좀 떠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NPMD라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트워크상의 이제 성능 문제점을 빠르게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맥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회사에서 정의한 2014년도에 정의한 NPMD 제품군에 속하면 이 NPMD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영역을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P 서비스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해서 IT 컨트롤 타워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러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IT 인프라 장애 대응 프로세스는 아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가 접수된 다음에 장애를 인정하고 장애 구간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장애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장애가 접수된 이후 해당 장애를 인정하고 장애 구간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병원 용어로 따지자면은 대부분 저 구간에서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잠재적으로 뭐 고객을 잃는다던가 하는 문제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구간에 대한 빠른 파악이 IT 비즈니스 문제점 해결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를 위한 장애 모니터링에서는 이제 복제된 패킷에 대한 고성능 심층 패킷 분석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이제 성능과 보안에 대한 이제 장애를 감지하고 제공하며 IT 장애에 대한 이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다양한 이제 서비스 성능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통합 관제를 위한 IP 인프라 장애 모니터링도 가능하며 이제 스마트 물류에 대한 성능 보안 모니터링도 다 두루두루 가능해야 된다라고 저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모니터링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고요. 국제 표준은 이제 ITUT SG17에서 이제 발표한 X.1813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와이어 데이터를 이제 레이어 7 수준으로 실시간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장애를 식별하고 이제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기술은 이제 가트너 앞에서 말씀드린 가트너가 정의한 MPMD에 기반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T 구간은 크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엔드포인트 구간이라고 한다면 IT 장치라던가 아니면은 각종 로봇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엔드포인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인 네트워크 구간, 그다음에 이러한 장치들을 관리하는 IT 인프라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구간에는 IoT 장치들에 대해서 EDR을 수행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엣지 컴퓨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게 이제 설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T 인프라 구간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러한 모니터링 솔루션 같은 게 이제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서 위치를 해서 각각의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되는 트래픽에 대한 거를 이제 중앙에 있는 IT 인프라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국제 표준 기술 X.1813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1813 같은 경우는 5G 사설망에 대해서 보안을 이제 망 구간과 클라이언트 노드까지 모니터링하는 보안 아키텍처입니다. 이거는 이제 NMCF라고 하는 이제 클라이언트 펑션 영역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NMSF라고 하는 서버 쪽의 펑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단말단에 NMCF라고 하는 이제 보안 모듈을 탑재를 한 다음에 네트워크 구간에서는 NMSF라고 하는 모니터링 서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뒤에 이제 NMCF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를 NMSF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되는 지연을 이제 다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해당 표준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5G 조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URLLC 초저 지연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이제 모니터링 기술이 이제 좀 적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단말이라든지 LTE를 사용하는 단말 아니면은 5G를 사용하는 단말에 대해서 큰 차이점을 느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5G의 장점은 이제 초저 지연, 말씀드린 초저 지연이라고 이제 불리는 URLLC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100ms 이하의 네트워크 지연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공장 같은 경우는 이 100ms 정도의 지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뭐 라인 쪽에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이러한 라인에 대한 문제가 라인이 한번 멈췄을 때 발생되는 이제 파생되는 비용에 대한 문제도 이제 많이 크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러한 국제 표준 기술을 적용하면은 이제 사전에 미리 이제 저희가 뭐 인식할 수 있고 그럼 이게 지연이 발생되기 전에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스마트 물류장애 모니터링을 도입했을 때 이제 기대 효과인데요.
크게 여러 가지 장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장치들에 있어서 어떤 장치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네트워크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서버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좀 더 이제 전 구간의 가시화를 통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장애 대응이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지 빠르게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구간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A라는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아니면 B라는 구간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 해당 포인트에 대해 좀 더 적합하게 장애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용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IoT 장치나 IP 카메라 아니면은 서버 등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 성능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규모 예측을 통해서 과도한 스펙에, 오버되는 스펙에 이제 비용을 투자해서 구성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이제 구성하시는 거를 저희가 최대한 이제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TTR이라고 해서 어느 구간에서 이제 MTTR의 최적화를 통해서 운영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곳에서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IP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단말이 고장이 났을 때 이게 카메라가 이제 수백 개에서 수천 가지다 보니까 이게 실제 카메라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것과 연결되는 스위치나 허브 제품 쪽의 문제인 건지, 이런 쪽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현장에 사람을 보내야 될까, 아니면 안 보내고도 내부에서 고칠 수 있는 문제일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현장에 무조건 사람을 투입시켜서 카메라를 이제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교체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그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이 부분이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고 내부 스위치의 문제구나 했을 경우에 굳이 이제 현장에 사람을 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용도 이제 절감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oT 장치 및 IP 카메라 시스템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되어 있어서 이제 특정 누군가 비인가된 접속자가 해킹을 시도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 구간에 대해서 이게 IoT 장치가 문제인지, 아니 네트워크 문제인지, 서버 문제인지를 저희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량의 IoT 단말이랑 IP 카메라들을 이제 하나의 화면에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기대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저희가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퀄컴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음 5G망에 특화된 기반의 스마트 공장 물류 장애 모니터링 이제 시범 사업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들 이제 LTE망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와이파이망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문제점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5G망으로 이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5G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이제 고도화를 통해서 좀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제조 혁신 분야를 좀 많이 이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현재 컨소시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컨소시엄을 하는 목표로는 이제 와이파이나 LTE망 대비 이제 5G를 사용했을 때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품질 비교가 이제 월등히 성능이 좋은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이제 5G 기반으로 네트워크 변경을 해서 네트워크 기반에서 이제 좀 지연이 많이 덜 발생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국제 표준, 아까 말씀드린 국제 표준 X.1813을 적용해서 각각의 이제 이러한 장치들에 발생되는 보안적인 문제도 지금 같이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공장 시스템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공장에 있어서 물건들이 나가는 이제 물류 시스템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그 공장 라인에다가 5G 모뎀이나 단말들을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공장을 이제
5G 망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각각의 이제 설계되어 있는 5G 통신 모뎀들이 중앙에 있는 컨트롤 네트워크랑 통신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제공해드린 모니터링은 이제 이러한 통신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중앙에서 이제 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 네트워크적으로는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를 이제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재 땡땡 택배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배송 시스템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류 쪽의 전체 규모에 비해서 사실 배송 쪽은 이제 일부분에만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배송 쪽에도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사례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해당 택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전국 영업소와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가 이제 점차 이제 확장됨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 트래픽 증가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이제 택배 배송 시스템의 서비스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이제 빈번히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서비스 속도가 문제가 떨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나가 계시는 배송원들의 PDA라든지 아니면은 각각의 물류센터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관리자들의 이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저하되는 문제가 좀 발생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배송 시스템을 좀 증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좀 증설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이게 얼마만큼 증설을 해야 되냐라는 이러한 이제 타당성과 이제 개선 효과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이제 좀 확보하고자 저희 쪽에서 이제 이런 가이드를 좀 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배 배송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서비스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류센터나 영업소 확장됨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택배를 시키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송장을 조회한다거나 아니면은 현재 지금 배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홈페이지 접속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제 접속을 했을 때 그에 이제 좀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속도가 많이 저하가 돼서 이제 원활한 이제 접속이 안 되는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얼마만큼 더 증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각각의 그 배송 시스템의 서버들이 얼마만큼 증설이 더 필요하며 아니면은 어떠한 이제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면은 전체적인 성능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저희가 최적화를 유도해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존에 문제가 발생됐던 거를 아무래도 이러한 모니터링 제품 같은 경우는 특정 관리자분이 앉아서 이제 화면을 24시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부분을 이제 문자 메시지를 연동을 통해서 이제 뭔가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알람을 빨리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제공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